참, 오시게들.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는 저 멀리 평안도 땅에서 일어났던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시렸던 대사건. 바로 홍경래의 난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 암행어사들의 진짜 실록 비화라네. 본격적인 비화에 앞서 조선 500년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소용돌이 속 각자의 운명을 걸고 부딪혔던 네 명의 핵심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 서북의 하늘 품고 칼을 간 반란군의 총수 홍경래. 차별받던 평안도 백성들을 한데 모아 10년 동안 힘을 기르고 마침내 조선 조정의 심장을 향해 거대한 칼날을 겨눈 불꽃 같은 사내입니다. 두 번째 인물, 밤의 장막 뒤에서 움직인 조선 최고의 스파이, 암행어사 이재정. 상거지와 장사꾼의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오직 가슴 속 노쇠 앞에 하나만을 믿고 반란군의 심장부와 주막 구석탱이로 기어들어간 큰 사나이입니다. 세 번째 인물, 천재적인 계책으로 세상을 뒤엎으려 한 책사 우군치. 홍경래의 오른팔이자 반란군의 머리가 되어 대부호들의 돈줄을 움직이고 관군의 허점을 송곳처럼 찌른 서북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네 번째 인물, 피바람 속에서 백성을 구한 눈물의 목목관 위유어사 김희재. 정주성이 무너지고 모두가 역적이라며 칼을 휘두를 때 목숨을 걸고 장수들을 막아서며 칼이 아닌 마음으로 평안도를 진압한 눈물겨운 어사입니다.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는 저 멀리 평안도 땅에서 일어났던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시렸던 대사건. 바로 홍경래의 난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 암행어사들의 진짜 실록 비화라네. 내 채널 암행어사 방문수 해악이 민족TV를 찾아주신 우리 귀한 불독자, 시청자 여러분. 옛날 이야기 속 어사들은 마패만 보여주면 만사형통인 줄 아시겠지만 실제 실록에 적힌 어사들의 삶은 그야말로 첩보 영화가 따로 없었겠다. 참, 나라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니 백성들의 삶은 오죽했겠는가. 수령이라는 자들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어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바치기 바빴고 그 중에서도 평안도, 즉 서북 지방 백성들이 받은 차별과 수탈은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네. 오시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서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과거 급제를 해도 높은 벼슬길은 딱 막혀 있었으니 서북 놈이라는 멸시 속에서 한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게지. 그런데 말일세, 이 거대한 반란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줄 아는가. 천만의 말씀, 홍경래와 그의 책사 우군칙은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안도 다복동의 깊은 산세에 숨어 한양을 뒤엎을 칼날을 갈고 있었네. 이들이 어떻게 조선 조정의 눈을 속이고 수만 명의 군사를 모았는지 그 소름 돋는 모의 과정부터 시작해 보겠네. 홍경래는 평안도 용강의 똑똑한 선비였으나 서북 차별에 막혀 과거에 낙방한 뒤 세상을 저주했고 대동수참의 이치를 꿰뚫어 보던 천재 책사 우군칙을 만나 도당을 결성했지. 두 사람은 돈이 필요했기에 평안도, 운산과 곽산의 금광으로 흘러 들어갔네. 거기서 굶주린 광산 노동자들을 보섭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밤낮으로 땅을 파서 얻은 황금이 죄다 한양 김, 대감집 마당으로 들어간다. 이 썩은 세상을 갈아엎고 평안도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자 하며 선동을 하니 억눌린 민초들의 눈에 시퍼런 불꽃이 튀었던 게야. 우군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안도의 대부호들과 거상들을 은밀히 찾아다니며 한양 양반들에게 평생 바치기만 할 텐가? 아니면 우리 거사의 대업에 동참해 서북의 주인이 될 텐가? 하고 군자금을 쓸어 모았네. 그 10년의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보아 대동강 물이 꽁꽁 얼어붙던 그해 겨울, 홍경래가 다복동 광장에 수천 자루의 조총과 칼을 쌓아두고 경문을 높이 지켜들며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네. 서북의 불쌍한 백성들아, 저 한양의 썩은 양반 놈들이 언제 우리를 사람 취급하더냐? 가산 군수, 정주 목사 놈들이 우리의 피와 살을 깎아 먹을 때 조정은 어디 있었단 말이냐? 10년을 참았고 10년을 갈았다. 가자, 대동강을 건너 한양으로 격파해 들어가 저 탐과 놀이들의 목을 베고 새로운 세상을 뒤엎자. 나를 따르라. 우군칙, 서북의 장정들이여 들어라. 이미 청천강 이북의 장수들과 상인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기로 피로 맹세했다. 저 유약한 한양의 관군 놈들은 우리의 총소리 한 번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칼을 뽑아 백성의 한을 풀자 하며 소리를 지르니 굶주린 백성들과 광산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겠다. 참, 반란군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청천강 이북의 8개의 고을이 주풍낙엽처럼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네. 조선 순조 11년, 서기 1811년의 한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시린 계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정치의 서슬퍼런 갈날 아래 온 나라의 재물이 몇몇 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이 가혹한 차별과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대한 모순 속에서 백성들의 분노를 한데 모아 거사를 준비한 홍경래의 군대는 순식간에 청천강 이북을 장악했습니다. 곽산, 정주, 선천, 철산의 수령들은 반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인장을 버려둔 채 도망치기 바빴고 조선의 관군은 평화에 찌들어 총소리 한 번에 사방으로 흩어지니 평안도 전역이 순식간에 홍경래의 천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다들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을 때 반란군의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평안도 심장부로 거꾸로 걸어 들어간 큰 사내들이 있었네. 그들이 누구겠는가? 바로 가슴속에 서슬퍼런 마패를 숨기고 겉으로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조선의 암행어사들이었네. 참, 실록을 보면 난이 터지기 직전부터 평안도에 파견된 어사들이 임금님께 올린 비밀 보고서인 서계가 아주 빽빽하게 남아있네. 해껐다. 어사가 서계에 쓰기를 평안도 백성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조만간 큰 변란이 일어날 징조이니 수령들을 즉시 갈아치우소서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한양의 높은 대감들은 고방귀만 뀌었네. 참,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홍경래의 칼날이 가산 관할을 가장 먼저 덮쳤고 탐욕스럽던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던 게지. 오시게 난이 터진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순조 임금은 밤마다 대성통곡을 하며 대신들을 쥐 잡듯 잡았네. 여기서 실록에 잘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겠네. 당시 평안도 안주 땅에 잠입해 있던 암행어사 이재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네. 이 어사가 반란군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평안도 최고의 거상들이 모인 비밀 의기소로 숯불에 그을린 장사꾼 옷을
입고 잠입해 껐다. 반란군 측에서 거상들에게 5만 양을 군자금으로 대라고 칼을 겨누며 협박하여 거상의 대리인이 벌벌 떨며 서명을 하려는 찰나 우리 어사 상공이 갑자기 문을 광내에 열고 들어가며 능청스럽게 소리를 질렀네. 아이고 나으리들, 이 장사꾼 놈이 밀린 밥값을 안 주고 여기서 무슨 큰돈 거래를 하십니까요? 하면서 방 한가운데로 자빠지는 척하며 밀서의 내용을 훔쳐보았겠다. 반란군 밀사가 깜짝 놀라 칼을 빼들려 하자 어사는 눈빛을 싹 바꾸며 품속의 어사 직인을 슬쩍 보여주었네. 암행어사 이재정. 역적에게 돈을 대는 자는 난이 진압된 후 삼족이 멸할 것이요. 나라를 위해 첩보를 돕는 자는 가문과 재산을 보존할 것이니 현명하게 선택하시오. 조정의 대군이 이미 내려오고 있어. 아이고 어사 상공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어찌 역적의 무리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대겠습니까? 여기 반란군 우군 측이 지시한 자금 수송 경로와 밀서가 있으니 부디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했겄다. 어사의 대담함에 압도된 거상이 결국 반란군의 진짜 자금 수송 경로를 어사에게 은밀히 넘겨주었고 이 자금줄이 관군에 의해 차단되면서 홍경래 군대는 시작부터 극심한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네. 자, 이렇게 되니 반란군도 다급해져서 무리한 기습 작전을 짜기 시작했지. 이때 또 다른 암행어사 한 명이 곽산 땅에 어느 허름한 주막에 몸을 숨겼네. 상거지 꼴을 하고 주막 구석탱이에 쭈그리고 앉아 썩은 국밥을 소리 내어 들이켜고 있는데 마침 저쪽 탁자에 반란군 지휘부 놈들이 들어앉아 술판을 벌이더라는 것이야. 거기서 어사가 귀를 요렇게 쫑긋 세우고 놈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죄다 귀에 담았겄다. 조정놈들이 청천강 길목에 관군을 배치했다는데 참으로 미련한 짓이지. 우리는 그 뒤를 싹 돌아 박천을 먼저 기습하고 평양성으로 직행할 것이다. 한양 군사 놈들은 겁쟁이들이라 우리가 한밤중에 불화살 몇 방만 쏘면 알아서 도망칠 테니 다음 주면 평양은 우리 손에 떨어진다고. 흐하하하. 어참, 반란군 놈들은 승리에 도취해 자기들의 이동 경로와 작전 계획을 동네방네 자랑하듯 떠들고 있었던 게지. 어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등잔불 밑에서 숨죽여가며 밀서를 적어 내려갔네. 이 첩보가 담긴 비밀 서계를 품속 깊이 넣고 밤새 가시밭길을 50리, 100리를 맨발로 뛰어 조선 진압군 사령관에게 바쳤으니 이게 진짜 실록의 숨은 공로자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 청천강 벌판에 그 숨 막히는 대전투 에피소드가 이어지네. 어사가 목숨을 걸고 빼낸 야습 정보 덕분에 관군 사령관 박기풍은 청천강 갈대밭과 험준한 바위 뒤에 수천 명의 포수와 대포를 숨겨두고 적이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네. 한밤중이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홍경래의 선봉대 수천 명이 횃불을 끄고 살금살금 청천강 길목으로 진입하더라는 것이야. 그때 관군 진영에 숨어있던 어사가 장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장수가 칼을 번쩍 빼들며 발포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네. 조선의 군사들아, 적들이 어사 상공의 첩보대로 덫에 걸려들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화포를 쏘아라. 서북의 역적들을 괴멸시키고 나라의 강토를 지켜라. 대포를 쏘아라. 아, 기습이다. 관군 놈들이
어떻게 우리의 우회 경로를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단 말이냐? 으악! 후퇴하라. 후퇴. 진영이 무너졌다. 돌격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해 껐다. 관군의 대포가 쾅쾅 불을 뿜고 반란군의 조총이 사방에서 빗발치듯 날아드니 청천강 벌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네. 홍경래 군대도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싸웠지만 이미 정보가 다 털리고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는 마당에 당해낼 수가 있나. 결국 청천강에서 대패를 당한 홍경래와 반란군 핵심 세력들은 마지막 보루인 정주성으로 후퇴하여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네. 참. 그런데 진짜 눈물 나는 비극은 정주성 안에 갇힌 무고한 평안도 백성들이었네. 반란군 지휘부뿐만 아니라 억지로 끌려 들어간 어린아이와 늙은 부모, 부녀자 등 수천 명의 민간인이 성 안에 함께 갇혀 있었던 게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도록 포위가 풀리지 않으니 성 안의 양식이 진즉에 바닥이 나버렸네. 오시게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밥 한 숟갈만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성 밖 10리까지 들렸으니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일 아니었겠는가. 이때 관군 장수들은 성 안에 있는 놈들은 죄다 반역자니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장했네. 하지만 이때 또다시 목숨을 걸고 성문 앞까지 기어 들어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임금의 밀지를 받은 암행어사였네. 어사가 성벽 아래까지 접근하여 화살 끝에 편지를 묶어 성 안으로 쏘아 보냈는데 홍경래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밤에 문을 열고 나오는 자는 임금님의 이름으로 단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해 껐다. 어사의 간절한 글귀를 본 백성들이 밤마다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관군 진영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네. 이걸 본 홍경래와 수하놈들이 눈이 뒤집혀서 탈출하려는 불쌍한 백성들을 칼로 베어 죽이며 성 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껐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숨겨진 비화가 있으니 정주성 내부로 직접 목숨 걸고 잠입한 어사 공상겸의 이야기라네. 그는 성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노인으로 변장하여 굶주린 반란군 하급 군관들을 보섭하기 시작했지. 품속에서 임금이 보낸 사면용 밀지를 보여주며 은밀한 심리전을 펼쳤던 게야. 암행어사 공상겸, 자네들도 결국 서북의 자식들이고 성문 밖에는 굶주려 우는 자네들의 진짜 부모 형제가 있네. 저 미쳐버린 홍경래를 따라 지옥으로 갈 텐가? 아니면 성문을 열고 죄 없는 서북의 백성들을 살릴 텐가? 임금님께서 자네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약조하셨네. 어사상공, 정말입니까? 저희도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며 이 반란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식량 창고에 불을 지르고 성벽 수비를 흩트려 놓을 테니 부디 민초들을 살려주십시오. 어사가 목숨을 걸고 진행한 은밀한 내분 작전 덕분에 반란군 내부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칼부림이 일어났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군은 정주성 땅 밑으로 거대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조 12년 4월 관군은 서양식 화약 기술을 동원하여 정주성 동문 아래에 수백 근의 화약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화선에 불이 붙자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그 단단하던 정주성벽이 하늘 높이 솟구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 안에서 생포된 자가 자그마치 3,000명에 달했는데
공의 눈이 먼 관군 장수들은 이들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아목을 배려했습니다. 실적을 올려 높은 벼슬을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군인들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칼로 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이, 물러들 가라. 이 칼을 거두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치며 진압군 사령관 앞을 막아선 이가 바로 암행어사였네. 어사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지켜들고 임금님의 서계를 내보이니 기세등등하던 장수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겠다. 어사가 외치기를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수령들의 가혹한 쥐어짜기에 못 이겨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 성 안에 들어간 불쌍한 백성들인데 이들을 죄다 죽이면 평안도 땅은 영영 조선의 땅이 되지 못할 것이야. 하고 눈을 부릅떴네. 참, 어사의 그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죽을 목숨이었던 1000명이 넘는 무고한 평안도 농민들이 목숨을 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네. 실록을 보면 난이 완전히 평정된 후 평안도 백성들이 그 어사의 이름을 돌에 새겨 송덕비를 세우고 대대손손 기렸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네. 갈바람이 부는 전쟁터에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것도 어사였고 서슬퍼런 칼날 밑에서 불쌍한 백성의 목숨을 살려낸 것도 결국 이 암행어사였던 게지. 참, 그런데 말일세. 내가 여기서 끝내면 우리 해악의 민족 TV 시청자분들이 서운해하시겠지. 사실 실록에는 정주성이 무너진 뒤 살아남은 평안도 백성들과 조정의 암행어사들 사이에 벌어진 더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네. 오시게 이 늙은이의 소매를 잡고 조금만 더 깊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게나. 애껐다. 조정에서는 난을 진압한 장수들에게 큰 상을 내렸지만 순조 임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네. 저 평안도 백성들이 반란군 홍경래가 죽었다고 해서 다시 조선의 백성으로 돌아오겠는가? 오히려 조정에 대한 원한만 더 깊어지지 않았겠는가 걱정했던 게지. 그래서 임금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평안도 전역에 선무어사와 이유어사라는 이름의 특별 암행어사들을 대거 파견한 것이었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강할 아주 통쾌하고도 눈물 나는 선무어사들의 재판 에피소드가 펼쳐지네. 당시 난리가 진압되자마자 평안도 각 고을의 탐욕스러운 아전들과 부패한 수령들이 이때다 싶어 날뛰기 시작했네.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거나 평소 눈에 가시 갔던 무고한 부자들과 농민들을 싸잡아 저놈이 난리 때 홍경래에게 쌀을 보냈다. 저 집안이 반란군에게 길을 안내했다. 하며 거짓 고발을 일삼아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챘던 게야. 곽산 관아의 지하 감옥에는 억울하게 갇힌 민초 수백 명이 매일 밤 살려달라고 곡소리를 내고 있었지. 바로 그때 남루한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시퍼런 관복을 입은 특별 선무어사 정만석이 관아 문을 쾅 열고 들이닥쳤네. 선무어사 정만석. 곽산 관원들은 들으라. 나는 주상 전하의 명을 받아 서북의 민심을 살피고 억울한 죄인을 심리하러 온 선무어사다. 당장 감옥 문을 열고 징청장을 대령하라. 난리를 틈타 사리사욕을 채우려 거짓 고발을 일삼은 자가 있다면 단 한 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이고, 어사상공. 여기 감옥에 갇힌 자들은 모두 정주성 안의 역적들과 내통한 자들이옵니다. 저희는 오직 나라를 위해
이 자들을 잡아들인 것이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무어사 정만서, 내 이놈, 닥치지 못할까? 여기 장부를 보니, 이 농민은 평소 너에게 토지를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자가 아니냐? 난리가 터지자 역적으로 몰아 가문을 파멸시키려 하다니. 내 놈이 바로 홍경래보다 더한 역적이다. 저 아전의 관물을 벗기고 당장 압송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백성들을 모두 석방하고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어라. 하고 호통을 치니 아전 놈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끌려갔지. 오시게, 참으로 통쾌한 일 아니겠는가.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조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칼을 든 군인들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준 이 어사들 덕분이었네. 조선 왕조실록 순조편을 보면 어사들의 활약 덕분에 평안도 민심이 비로소 안정을 찾았고 수만 명의 유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숨겨진 눈물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네. 난이 끝나고 곽산 땅에 파견된 위유어사 김희재의 이야기라네. 그는 반란군에게 아버지를 잃은 가문과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가문이 한 마을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 매일 밤마다 낫과 도끼를 들고 피를 흘리는 참상을 보았지. 김희재 어사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가마솥을 걸고 양측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네. 위유어사 김희재, 반란을 일으킨 자도 이 나라의 서글픈 백성이요. 그 반란에 억울하게 죽은 자도 내 백성이다. 원수였던 홍경래는 이미 죽어 흙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의 살을 깎아 먹으려 하느냐. 임금님께서 내게 주신 마패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원한을 당겨치고 한 솥에 밥을 나누어 먹으라. 만약 그러지 않겠다면 내 이 마패를 깨부수고 어사의 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직접 가마솥에 밥을 퍼서 원수들의 입에 넣어주니 굳게 다쳤던 마음이 녹아내려 서로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네. 이것이 바로 칼과 총으로도 하지 못한 마음의 진압이자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였던 게지. 자, 우리 해악이 민족TV 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암행어사와 홍경래의 난 완전판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 조상들의 숨은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않는가. 이야기가 마음에 쏙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다음 야단방에도 잊지 말고 꼭 오시게.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방에서 또 만나세 오시게. 성벽이 무너지면서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오를 때 관군이 칼을 뽑아 들고 성 안으로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홍경래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관군의 총탄에 가슴을 맞아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사살되었고 그의 목은 잘려 한양거리 한복판에 높이 걸렸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자리에 국문장을 열고 사로잡힌 3,000명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농민들과 진짜 골수 반란군을 밤낮을 세워가며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었지요. 정주성이 함락된 직후 평안도 전역은 진압군의 약탈과 보복으로 또다시 비비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을 반란군으로 모함하는 거짓 고발이 난무했고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숨어든 유민들이 수만 명에 달했지요. 어사들은 벼슬아치들의 화려한 복장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민초들의 틈새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일이었지요. 암행어사들은 실록에 기록된 그대로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난을 틈타 백성들의 재산을 가로챈 탐관오리 수십 명이 어사의 서계에 의해 파직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험한 반란의 현장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던 암행어사들의 발걸음을 말이지요. 그들의 앞에는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국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홍경래의 나는 조선 왕조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탐관오리의 죄를 엄히 묻고 억울한 민초들을 구하려 했던 암행어사들의 헌신은 조선 왕조실록에 영원히 빛나는 기록으로 새겨졌습니다. 참, 안녕히 가시게.